이혼하는 위기의 중년 부부들, 이유는 성격 차이? 59살의 박 씨는 상담소 의자에 앉아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격이 안 맞아요. 28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옆에 앉은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 결혼하실 때는 성격이 맞았나요? 박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사랑했으니까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랑이 없어서 성격이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성격이 안 맞아서 사랑이 없어진 건가요? 그 질문에 박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와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라는 말로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혼 위기에 놓인 중년 부부들이 성격 차이라고 믿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이야기입니다. 박 씨 부부는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박 씨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고 아내는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차이가 매력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정반대라서 좋아 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니며 바빴고 주말에는 함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 씨가 계획대로 하자고 하면 아내가 웃으며 따라줬고 아내가 갑자기 어디 가자고 하면 박 씨가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규칙적으로 키우고 싶었고 아내는 아이의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려 했지만 피로가 쌓이면서 예민해졌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계획성이 없어요? 박 씨가 받아쳤습니다. 예전에는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차이점들이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자녀가 둘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서로에게 풀었습니다. 당신 성격이 문제야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질문은 박 씨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정말 성격이 문제일까요? 28년 전에도 같은 성격이었는데 그때는 왜 괜찮았을까요? 성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관계는 왜 나빠진 걸까요?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성격 차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소통의 부재, 존중의 상실, 그리고 노력의 중단입니다. 박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이유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박 씨 부부는 언제부턴가 대화를 멈췄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각자 스마트폰만 받고 주말에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서로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을 때 속상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을 성격 차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 진짜 이유는 존중의 상실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오니 의사결정권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물건을 살 때도 투자를 결정할 때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남편의 단점을 이야기했고 남편이 하는 일을 폄하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요.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들은 박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존중이 사라지자 모든 대화가 비난과 공격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오갔고 그럴수록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짜 이유는 노력의 중단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갔고 아내가 가고 싶어하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내도 박 씨가 좋아하는 등산을 함께 했고 박 씨의 휘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노력을 멈췄습니다. 부부인데 뭐 그런 걸 다 신경 써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념일을 챙기지 않았고 선물도 주지 않았으며 작은 배려도 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위로하지 않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해도 나도 피곤해라며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주말에 혼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재미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한 노력이 사라지자 관계는 무미건조해졌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진짜 이유는 역할의 고착이었습니다. 박 씨는 돈을 버는 사람,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분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틀에 갇혔습니다. 박 씨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저 엄마이자 아내일 뿐인가? 역할에 갇히면서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기능으로만 보게 됐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돈 버는 기계로, 아내는 박 씨를 가사 도우미로만 봤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끄집어냈습니다. 10년 전 다툼, 5년 전 실수, 3년 전 상처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그랬잖아. 당신은 맨날 그래. 라는 말로 과거를 현재에 끌고 왔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내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보지 못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박 씨 부부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실 수 있나요? 진짜 문제가 성격이 아니라 소통, 존중, 노력, 역할, 과거라는 것을 아셨으니 이것들을 바꿔보실 수 있나요?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28년간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이혼뿐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함께한 28년이 아깝다면 마지막 노력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박 씨 부부는 상담을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저녁 식사 후 15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일상들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박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작은 선물, 작은 칭찬, 작은 배려들이 쌓였습니다. 역할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주말에 청소를 도왔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상담사의 제안으로 과거의 상처들을 글로 써서 함께 태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상징적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의 과거는 끝,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관계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박 씨 부부는 이제 다른 위기의 부부들에게 조언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소통이 없어서, 존중이 사라져서, 노력을 멈춰서입니다. 이것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선택입니다. 매일 상대방을 선택하고 관계에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멈추면 어떤 부부도 성격 차이라는 핑계 뒤에 숨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위기에 놓인 부부들께 혹은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께 새로운 관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를 직시하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세월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다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